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이었어요. 임신 중독증으로 2달이나 입원했었거든요. 저는 매일 병원에 가서 간병을 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면서 다른 환자분들이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며느리분 정말 복 받으셨네요. 요즘 시어머니가 저렇게 해주는 집이 어디 있어요. 저는 쑥스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제가 해야죠. 며느리가 우리 손주 뵈고 있는데요. 수진이는 병상에 누워서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 어떻게 버텼을까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 며느리가 정말 착하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오는 걸 싫어한다던데 수진이는 제가 올 때마다 환하게 웃어줬거든요. 출산 후에도 수진이는 변함없었습니다. 산후조리 기간 내내 제가 미역국 끓여주고 빨래하고 설거지 다 했어요. 수진이는 고마워하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짜 친엄마 같아요. 저 진짜 복 받았어요. 그 말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제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다녔으니까요. 우리 며느리는 달라. 진짜 착해. 그날 이후로 5년이 흘렀습니다. 수진이는 단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어요. 명절 때도 혼자 다 준비하겠다고 하고, 제가 허리 아프다고 하면 파스를 사다 붙여주고, 손주 지훈이 봐달라고 하면 기꺼이 맡겨주고요. 아들 민수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엄마, 수진이 정말 잘 만난 것 같아요. 엄마한테도 잘하고 나한테도 잘하고 진짜 고마워요. 주변에서도 부러워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물어보곤 했습니다. 박 씨, 며느리가 그렇게 착해? 비결이 뭐야? 저는 으쓱하며 대답했죠. 글쎄, 처음부터 잘해줬더니 며느리도 잘해주더라고. 사람은 주는 만큼 받는 거야.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수진이네 가족은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아들 월급이 많지 않아서 집 장만이 어려웠어요. 저는 그게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영상 보시기 전에 무료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구독 누르면 앞으로 사기꾼 며느리 피할 수 있습니다. 검증된 효과예요. 그러던 어느 겨울이었어요.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당뇨 수치가 좀 높으시네요. 혈압도 관리하셔야겠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니까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뭔가 정리할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 명의로 된 땅을 하나 물려줬거든요. 경기도 어디쯤에 있는 작은 땅이었는데 요즘 개발되면서 값이 많이 올랐대요. 부동산에서 2억 정도 한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그때 말했었어요. 여보, 이건 당신 노후 자금으로 쓰시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우리 민수도 모르게. 그래서 저는 아들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차피 민수한테 갈 거 아닌가. 지금 미리 줘서 애들 집이라도 장만하게 해주자. 저는 은행에 가서 돈을 정리했어요.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1억 원. 주식도 팔고 예금도 깨서 모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민수와 수진이를 불렀습니다. 너희 둘이 앉아봐.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수진이가 물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프신 거 아니죠? 저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이거 받아. 통장을 밀어줬어요. 수진이가 통장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1억이야. 수진이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 이게 어디서 난 돈이에요? 너희 집 장만할 돈이야. 엄마가 평생 모은 거거든. 아들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엄마 안 돼요. 이건 엄마 노후자금이잖아요. 우리가 받을 수 없어요. 저는 손을 저었어요. 괜찮아. 엄마는 연금도 나오고 너희가 더 필요할 때니까. 지훈이도 크는데 전세 살면 힘들잖아.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 정말 감사드려요. 평생 어머니 모실게요. 진짜 친딸처럼 모실게요. 그날 수진이는 한참을 울었어요. 저도 따라 울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거든요. 아, 이 며느리를 진짜 잘 만났구나. 아들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평생 효도할게요. 엄마 아프지 않게 잘 모실게요. 우리는 그날 저녁 외식을 했어요. 수진이는 계속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행복해요. 이런 시어머니 어디서 만나겠어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내가 잘했구나. 착한 며느리한테 잘해줘서. 그로부터 한 달 후, 수진이네 가족이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분당에 있는 깨끗한 아파트였습니다. 32평짜리로 방이 3개나 됐어요. 이사날 저도 도와주러 갔습니다. 어머니, 여기 어머니 방이에요. 수진이가 방을 보여줬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창문도 있고 괜찮아 보였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이제 우리 같이 사는 거야?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네, 어머니. 가족이잖아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착한 며느리와 아들과 손주와 한 집에서 살 수 있다니. 이사 후 일주일은 평화로웠어요. 수진이도 여전히 다정했고 손주도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열흘쯤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저녁을 차렸는데 제 밥그릇만 따로 놓여 있더군요. 수진아, 이거 뭐니? 아, 어머니는 당뇨 있으시잖아요. 따로 현미밥 해드렸어요. 그날은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제 밥만 따로였습니다. 반찬도 달랐어요. 가족들은 삼겹살을 구워 먹는데 제 앞에만 시금치나물이 놓였거든요. 수진아, 엄마도 고기 좀 먹고 싶은데.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건강 생각하셔야죠. 의사 선생님이 조심하라고 하셨잖아요. 목소리는 다정했는데 눈빛이 차가웠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며칠 후였어요. 제가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어머니 방 좀 써도 될까요? 짐이 너무 많아서요.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응? 내 방을? 네, 어머니는 거실에서 주무셔도 되잖아요. 소파 베드 놓으면 편하실 거예요. 수진아, 엄마는 방에서 자고 싶은데. 그러자 수진이 표정이 굳었어요. 어머니, 저희도 공간이 필요해요. 좀 이해해 주세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제 방은 창고가 됐어요. 박스들이 가득 쌓였고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자게 됐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수진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냉장고를 열려고 하면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함부로 냉장고 열지 마세요. 수진, 저는 그 메모지를 보고 눈물이 났어요. 이게 사람 대접인가 싶었습니다. 일주일 후부터는 더 심해졌어요. 어느 날 점심때였습니다. 수진이가 밥상을 차렸는데 제 밥그릇이 없었어요. 수진아, 엄마 밥은? 아, 어머니 드셨잖아요. 저는 아침을 먹지 않았는데요. 나 안 먹었는데? 수진이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또 그러세요? 아까 분명히 드셨는데 요즘 자꾸 깜빡하시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수진이가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부엌 쓰지 마세요. 제가 방금 청소했어요. 저는 그냥 나왔어요. 배가 고팠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늦게 들어왔어요. 저는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왜요, 엄마? 수진이가 요즘 좀 이상해. 점심도 안 차려주고, 방도 빼앗고, 아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수진이가 얼마나 착한데요? 엄마 착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아들은 믿지 않았어요. 수진이는 아들 앞에서만 다정했거든요. 더 충격적인 일은 며칠 후에 벌어졌습니다. 제가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수진이가 복도에 서 있었어요. 저는 옆으로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가 갑자기 제 어깨를 세게 밀었어요. 어머니, 비켜요. 저는 그만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옆구리를 복도 모서리에 세게 부딪혔어요. 아, 너무 아팠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옆구리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요. 어머니, 조심하셔야죠. 나이 드시면 뼈가 약해요. 저는 한참을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아파서가 아니라 서러워서요. 아들이 퇴근하고서야 병원에 갈 수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다치신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며느리한테 밀렸다고 하면 가족이 깨질 것 같았거든요. 그냥 넘어졌어.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갈비뼈에 금이 갔네요. 한 달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날부터 옆구리가 계속 아팠습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숨만 쉬어도 아팠거든요. 며칠 후에는 더 견디기 힘든 일이 생겼어요. 손주 지훈이가 저한테 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냄새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훈아, 할머니가 냄새나? 응, 엄마가 그랬어. 할머니 늙어서 냄새난대. 할머니 더럽대. 저는 가슴이 무너졌어요. 수진이가 손주한테까지 저를 나쁘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제 지갑에서 돈이 없어졌습니다. 30만 원이 들어 있었는데, 텅 비어 있었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수진이가 훔쳐간 거라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친한 친구 박순자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야, 나 좀 만나줘. 다방에서 순자를 만났어요. 저는 울면서 다 털어놨습니다. 밥을 안 줬다는 것, 방을 빼앗았다는 것, 밀쳐서 갈비뼈가 금 같다는 것, 돈을 훔쳐갔다는 것. 순자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박 씨, 그게 학대야. 경찰에 신고해야 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들한테 말하면 안 믿을 거야. 수진이가 아들 앞에서는 완전히 달라. 순자가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박 씨, 그럼 증거를 남겨야 해. 요즘 노인학대 많잖아. 증거 없으면 아무도 안 믿어줘. 내가 뭘 어떻게 해. 노트에 적어. 날짜하고 무슨 일 있었는지. 사진도 찍고. 저는 그날부터 메모장에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12월 5일 점심 안줌, 배고파도 참음. 12월 8일 밀쳐서 넘어짐, 갈비뼈 금감. 12월 10일 지갑에서 30만 원 없어짐. 12월 12일 손주가 할머니 더럽다고 말함. 갈비뼈 다친 것도 사진을 찍어뒀어요. 멍든 옆구리를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순자가 또 말했어요. 박 씨, 이웃들한테도 이야기해도 나중에 증인이 필요할 수도 있어. 마침 옆집 아주머니가 착한 분이었어요. 어느 날 복도에서 만났을 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우리 집에서 이상한 소리 들리면 제가 좀 힘들거든요.
옆집 아주머니도 알아챘나 봐요. 어머님, 혹시 며느리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신경 쓰고 있을게요. 이상하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메모장은 점점 두꺼워졌어요.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12월 어느 평일 오후였어요. 아들이 회사에 갔고, 손주는 유치원에 갔고, 집에는 저와 수진이만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응?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수진이가 제 앞에 섰습니다.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어머니가 여기 계시니까 너무 불편해요. 제 집인데 왜 눈치 봐야 돼요? 수진아, 그게 무슨 말이니? 1억 받았잖아요. 그걸로 어머니 원룸 하나 구하세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수진아, 너 지금 날 쫓아내는 거니? 쫓아낸다는 게 아니라요. 서로 떨어져 사는 게 낫잖아요. 이 집은 내 돈으로 산 집인데, 그건 저희한테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어머니 몫은 따로 있잖아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 땅이요. 경기도에 있는 땅. 2억짜리. 수진이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들이 말했나 봐요. 그것도 저희한테 주실 거잖아요. 어차피 어머니 돌아가시면 지금 주세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아, 지금 정신이 있어? 어머니야말로 정신 차리세요. 이제 늙으셨잖아요. 자식들한테 집만 되시는 거 모르세요? 그 말에 저는 일어났습니다. 당장 나가. 그러자 수진이가 저를 밀었어요. 세게 밀었습니다. 저는 뒤로 비틀거렸어요. 머리를 거실 탁자에 부딪혔습니다. 아야. 수진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조심하셔야죠. 혼자 넘어지신 거예요. 알죠? 바로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아들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조퇴를 했대요. 오후에 미팅이 취소됐다고. 아들이 거실로 들어오더니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거든요. 엄마, 아들이 달려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민수야, 수진이가 날 밀었어. 아들이 수진이를 쳐다봤어요. 수진아, 이게 무슨 짓이야? 수진이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 아니야. 어머니가 혼자 넘어지셨어. 나는 안 그랬어. 거짓말하지 마. 내가 현관에서 다 들었어. 이제 늙으셨잖아요. 자식들한테 집만 되시는 거 모르세요. 이렇게 말한 거. 아들이 문을 열 때 수진이 목소리가 다 들렸던 거예요. 아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진아, 너 진짜. 바로 그때 손주 지훈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왔어요. 상황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할머니 때렸어. 나 봤어. 수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지훈아, 넌 본 게 없어. 엄마가 어제도 할머니 때렸어. 할머니 울었어. 나 다 봤어. 순진한 5살 아이의 말이었어요. 거짓말을 할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수진이한테 다가갔습니다. 수진아, 너 정말. 여보, 아니야. 오해야. 오해? 아들이 제 메모장을 발견했어요. 소파 옆에 놓여 있었거든요. 아들이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한 장, 2장 넘기면서 읽었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아들이 저를 부축해서 일으켰어요.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병원 가야 해요. 급히 병원으로 갔어요. 수진이도 따라왔지만 아들은 수진이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머리를 새 바늘이나 꿰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었어요. 어떻게 다치셨어요? 아들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밀었습니다. 옆구리도 갈비뼈 금간게 한 달 전인데 그것도 며느리가 밀어서 그런 거였어요. 의사 선생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건 노인학대예요.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6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혹시 박숙희 어머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할머니가 수진이를 보더니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김수진 맞지? 수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누구세요? 난 당신 전 시어머니야. 그 말에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전 시어머니?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저 여자 조심하세요. 저 여자 재혼이에요. 우리 집에서도 똑같이 했어요. 아들이 깜짝 놀라며 수진이를 봤습니다. 수진아 재혼이었어? 나한테 초혼이라고 했잖아. 수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전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5년 전에 우리 집에도 똑같이 했어요. 처음엔 완벽한 며느리였어요. 착하고 다정하고 효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7천만 원을 줬어요. 집장만 하라고. 그런데 돈 받자마자 돌변했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똑같았어요. 제 이야기와 똑같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밥도 안 주고, 방도 빼앗고, 돈도 훔쳐가고, 밀쳐서 다치게까지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혼했어요. 7천만 원도 돌려받았고요. 전 시어머니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동네에서 소문을 들었어요. 저 여자가 또 재혼했다고. 혹시나 해서 인터넷이던 여기저기 수소문을 했더니 시집을 또 갔다고 하더군요. 나쁜 년이 또 나쁜 짓을 하겠구나 하고 알아봤습니다. 설마 했는데 정말이네요. 전 시어머니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수진이가 전 남편, 전 시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때도 수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4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엄마, 여기 계셨네요. 전 시어머니가 소개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아들이에요. 수진이 전 남편이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완전히 속았어요. 저 여자는 전문 사기꾼이에요. 착한 며느리 연기하면서 돈 받아내고 가족 다 망치는 게 수법이에요. 우리 집도 완전히 망가졌어요. 7천만 원 날리고 우리 엄마는 우울증까지 걸렸어요. 그때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닥쳐요. 다 지난 일이잖아요. 왜 나를 이렇게 괴롭혀요? 아들이 수진이를 노려봤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수진이가 아들한테 매달렸습니다. 여보, 저 사람들 말 믿지 마. 다 거짓말이야. 어머니가 거짓말 하시는 거야. 입 닥쳐. 아들이 처음으로 소리쳤습니다. 엄마 메모장 봤어. 한 달 동안 기록한 거. 밥 안 준 날짜. 베란다에 가둔 날짜. 돈 훔쳐간 날짜. 다 적혀 있었어. 수진이가 흐느꼈습니다. 여보 나 임신했어. 거짓말하지 마. 아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짓을 내가 다 알아. 그리고 지훈이도 봤어. 내가 엄마 때리는 거. 5살 아이가 거짓말을 할 리 없어. 경찰이 왔습니다. 수진이를 조사했어요. 신원 조회를 해보니 정말로 사기 전과가 있었습니다. 10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대요. 혼자 사는 할머니한테 접근해서 돈을 빼돌린 적이 있었다고 경찰이 말했습니다. 상습범이네요. 노인을 상대로 한 사기, 학대, 절도까지.
수진이는 경찰서로 끌려갔어요. 아들은 그 자리에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제가 쓴 메모장도 증거로 제출했고 옆집 아주머니도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도 도와줬어요. 법원에서 조정이 열렸습니다. 수진이는 1억 원을 전액 돌려줘야 했어요. 위자료로 3천만 원도 더 주기로 했습니다. 아파트는 팔았어요. 다행히 집값이 오른 상태라 거기서 1억을 제게 돌려주고 나머지는 아들이 받았어요. 위자료 3천만 원은 수진이 친정에서 갚기로 했습니다. 수진이는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 노인학대, 사기, 절도 여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재판 결과 수진이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어요. 사회봉사 200시간과 노인학대 교육 프로그램도 이수해야 했습니다. 손주 지훈이 양육권은 아들이 갖게 됐어요. 수진이는 면접교섭권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몰래 해둔 일이 있었어요. 경기도에 있는 그 땅, 수진이한테 돈을 준 바로 다음 날 아들 명의로 바꿔뒀습니다. 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땅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바보는 아니거든. 혹시 몰라서 미리 해뒀어. 수진이한테 땅까지 빼앗길 순 없잖아. 엄마, 괜찮아. 원래 내 거였어. 아빠가 너 주라고 하신 거야. 아들이 울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바보였어요. 엄마 말씀 들었어야 했는데 저는 아들을 안아줬어요. 괜찮아. 이제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사람 잘 보고 만나거라.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혼자 사는 게 편했거든요. 아들과 손주는 전세를 얻어서 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 지훈이가 달려와 안깁니다.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아들도 잘 챙겨줘요. 엄마, 밥 드셨어요? 먹었어. 건강하세요? 응, 괜찮아. 이제는 마음이 편합니다. 사기꾼 며느리 곁에서 눈치 보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100만 배 낫거든요. 전 시어머니하고도 연락하고 지내요. 친구 순자, 전 시어머니, 이렇게 셋이서 가끔 만나 차도 마시고 수다도 떨어요. 우리 잘 이겨냈어. 정말 다행이야. 가끔 생각해요. 만약 아들이 그날 조퇴하지 않았다면? 만약 제가 메모를 남기지 않았다면? 만약 지훈이가 말하지 않았다면? 만약 전 시어머니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아찔합니다. 지금쯤 요양원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1억에 2억짜리 땅까지 다 빼앗겼겠죠. 사람을 믿는 건 좋지만 무조건 믿으면 안 되더군요. 특히 돈 문제에서는요. 그리고 하나 더 배웠어요. 아무리 착해 보여도 5년을 지켜봐도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한다는 걸. 재혼을 숨기고 정가를 숨기고 5년간 완벽하게 연기할 수 있다는 걸. 오늘도 저는 거실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십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와요. 나는 이겼다. 내 노후를 지켰다. 내 존엄을 지켰다. 그리고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착한 며느리가 나를 배신한 날. 나는 모든 걸 잃을 뻔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메모를 남겼고 친구가 도와줬고 손주가 진실을 말했고 하늘도 도왔다. 전 시어머니가 나타난 것처럼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다. 그걸 믿고 살아야 한다. 앞으로도 나는 나를 지킬 것이다.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인생 극장은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마음, 관계, 그리고 진심을 그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